안녕하세요. 이 소리 파일은 2017년 5월 9일에 열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중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시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음성으로 안내해드리오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정책 공약집 37페이지 정치선거제도 개혁 부문에서 2.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라는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집 62페이지 민주인권회복의 6.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 동력으로 삼겠습니다라는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엔 사회 변화에 조응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제도 혁신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개선 등 시민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공약집 161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1.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임신, 출산 지원 확대라는 소제목 아래 난임 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의 대폭 확대, 공공난임센터와 미숙아 센터 설치 확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출산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또는 희귀질환 가정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166페이지에 국민들을 향한 12가지 약속 중 8번째 약속인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에 관한 소개글입니다. 여기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7.7%에 불과하며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의 59.8%에 불과하는 등 장애인 복지가 여전히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전체 가구 대비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 59.8%는 2015년 기준 통계입니다. 168페이지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부문엔 1.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동 및 노인, 중증 장애인 등 소득 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인구 집단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 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국민 최저선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마주하고 있는 169페이지엔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 체계 내역이라는 제목의 도표가 실려 있습니다. 이 도표엔 연령 및 대상에 따른 소득보장 급여액과 그 제도의 명칭이 들어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관심을 가질 내용인 장애인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로 적혀 있으며 이 기준은 현 제도와 동일하다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여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종류에 따라 현실화하여 월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여란 장애로 인해 상실 내지 감소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부분도 눈여겨볼 내용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이며 급여액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선 및 최저 보장 수준에 대해
실태 조사를 거쳐 재설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고란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적 동의 및 재정 여건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 등을 고려하여 급여별, 대상자별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적혀 있습니다. 178페이지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부분엔 7.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소제목으로 보육, 장기 요양, 치매, 장애 재활, 공공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 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84페이지 주거문제 해소 부분에서 관련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저소득 서민들에게도 따뜻한 주거복지의 손길이 닿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지 첫 페이지에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 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중증 장애인 전용 주거 지원을 제도화하고 홀몸 어르신 거주 공공임대 고독사 방지를 위한 홀몸 노인 안심센터를 설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이르면 큰 제목으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이란 제목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목차가 적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193, 194페이지에 자세히 적혀 있으며 본 정책 공약집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모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93페이지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이라는 주제 아래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라는 큰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이르기까지 9개 소제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이 간략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장애 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등급제 단계적 폐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 연금 확대입니다. 이곳의 내용도 크게 두 가지로 앞의 내용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제도,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제도, 장애인 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확대 추진, 근로 지원인과 보조 공학, 고용 장려금 확대 등 중증 장애인 고용 강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뒤의 내용은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라 적혀 있고 기초급여 인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국민연금 A값의 10%가 15%로 인상된다는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의료 지원 확대이고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의 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기준 확대, 인력 기준 등 서비스 질 관리 강화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 취지라는 글과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 센터 확충, 치료와 재활, 돌봄,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란 내용이 세 번째 소제목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194쪽을 보면 장애인 교육 문화권 확대라는 네 번째 소제목이 먼저 보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법정 정원의 65%에 불과한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정규직, 교사 채용 등 장애 아동 교육 환경 개선 및 통합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 교육 및 평생 교육 지원 강화와 장애 학생의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지원 강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진 다섯 번째 소제목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와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탈시설 장애인에게 곧바로 부양 의무자 규정을 적용해오던 것부터 우선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고 웹 접근권 및 편리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제목은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입니다. 성인 지적, 장애인 지적 관점이 반영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임신, 출산 및 양육 등 공공 돌봄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제목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입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 방송 수신기 내장형 TV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며 뉴스, 선거 관련 방송 및 국내 재난과 같은 긴급 방송의 자막 방송을 의무화하고 수화 및 화면 해설 비율의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DMB 및 재난방송, 방송통신 융합매체 접근 환경 마련, 지역 미디어 센터 장애인 공간 확대 및 장애인 미디어 지원센터 설립 추진, 장애인 활용이 가능한 방송 장비 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이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제목은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부모 무료 상담 지원, 양육정보 시스템 구축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소제목은 세부 내용 없이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대구 희망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19페이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주제 아래 10일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에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확대라는 소제목이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또는 일선 학교급의 시설을 신설, 증설, 확대하고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통합교육 지원 교사 배치 등의 정책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엔 자연, 사회적 재해, 재난 예방이란 주제 아래 3.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 세 번째 소제목이 소외 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이며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제도 및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과다 발생 지역의 취약계층 시설 설치 제한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04페이지
문화, 예술, 체육이란 주제 아래 7.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 국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큰 제목이 있고 이곳 첫 번째 소제목인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국민 스포츠로 전환해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06페이지엔 8.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라는 큰 제목이 있고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 사회 실현이란 첫 번째 소제목 아래 관광지, 호텔, 관광버스의 인센티브 부여 등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된 장애인 정책들은 다시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위한 계층별 정책 소개로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340페이지엔 커다란 문체로 생활에 장애가 없는 나라를 약속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며 그 아래 장애인 고용 활성화, 의료, 연금 지원 강화하고 그 바로 아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추천의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활동 동향에 따른 장애인 취업률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 2014년 1월 4일 61.60%였던 취업률이 2015년 1월 4일엔 50.20%, 2016년 1월 4일엔 51.90%로 2년 전 대비 약 10%포인트 줄어든 현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가장 아래엔 휠체어 마크가 그려져 있고 마치 휠체어에 탄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말풍선을 달아 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에 크게 8. 장애인이란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수혜 계층별 공약 19개 중 8번째란 의미입니다. 4개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장애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입니다.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등급제 단계적 폐지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 연금 확대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제도,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제도, 장애인 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확대 추진이 적혀 있으며 근로지원인 보조공학, 고용장려금 확대 등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강화에 관한 내용과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의료 지원 확대입니다.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 및 보조 인력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치료와 재활, 돌봄,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제목은 장애인 교육권 확대입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정규직 교사 채용 등 장애 아동 교육 환경 개선 및 통합 교육 강화와 장애 학생 교육 및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342페이지엔 4개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이란 첫 번째 소제목 아래는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및
임대주택 확충과 주택 및 지역사회 장애 극복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확대, 중증 장애인 전용 지원 주거 이른바 서포티드 하우징 제도의 제도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수신기 내장형 TV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어 뉴스, 선거 관련 방송 및 국가 재난과 같은 긴급 방송의 자막 방송 의무화, 수화 및 화면 해설 비율의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추진, 지역 미디어 센터 공간 활성화 및 장애인 미디어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한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장애인 활용이 가능한 방송 장비 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이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거점별 장애인 전문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광역에서 기초단위까지 장애인 전문 스포츠센터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제목은 세부 내용 없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라를 나라답게 정책 공약집 내에 담긴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공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모든 내용을 비교한 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함이 옳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장애인 복지 분야 공약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 이 소리 파일 외에도 전체 공약집을 간략히 소개한 시각장애인용 음성 파일도 마련되어 있으니 꼭 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